자, 그러면은 제가 이어서 우리 중랑구의 건강 이슈에 대해서 토론하는 시간, 청소년 건강 관리에 대해서 정신과 전문의이신 이정구 원장님과 말씀을 나눠보고 싶은데요. 저희가 이제 이거 제가 여쭤볼 때 그 원장님께서 사단법인 행복한 청소년에 대해서도 좀 더 소개를 해주시면서 답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거 준비하다 보니까 한 가지 궁금한 게 생겼는데, 건강과 관련해서도 3살 버릇 80까지 간다라는 이런 질문이 잘 적용되는 걸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어려서 비만한 경우가 있잖아요. 어려서 비만한 경우에 커서도 그대로 비만할 것인가, 이런 궁금증이 생기더라고요. 지금 앞서서 오동호 원장님도 청소년들의 건강 문제 중에 가장 큰 것 중에 하나가 비만율이라고, 높은 비만율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소아청소년과 원장님께 들어보니까 어렸을 때 비만하면은 커서도 비만할 확률이 높다. 그 이유는 이제 지방 세포가 아이가 성장하면서 똑같이 그 개수가 늘어나서 어렸을 때 비만을 관리하지 않으면은 커서도 비만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하셨다고 하길래, 근데 이거를 제가 소아청소년과 원장님께 여쭙는 게 아니라 우리 이정국 정신과 원장님이신 이정국 원장님께 여쭤보고 싶은 이유는, 아무래도 운동으로 조절하거나 식이 조절을 하는 게 내 생각이나 마음처럼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생각과 마음처럼 잘 안 되는 건강 관리를 그래도 정신과 원장님께 물어보면 좀 더 도움이 되는 답변을 해주실까 싶어서 오동호 원장님보다는 이정국 원장님께 여쭤야겠다 생각을 했는데, 어떤가요, 원장님? 어떤 걸 대답드리면 되나요, 지금? 우선은 3살 버릇 네, 80까지 가는 3살 거? 버릇 80까지 간다는 이 말을 시작하기 위해서 앞에 잠깐 인용한 거고, 어려서부터 비만한 경우 그러니까 그것이 청소년을 지나서 성인기까지 계속 비만하다고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원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아니면 제 네, 생각이 문제가 네, 아니라 이제 그죠? 그 애들 때 아동 청소년기에 비만이었던 애가 성인이 돼서 비만할 확률은 적어도 50%, 많이 잡으면 한 80%까지 잡아요. 아, 그래서 네, 그 상당수가 이제 성인기 비만으로 이어지고요. 네, 더군다나 이제 비만도 이렇게 살짝 뚱뚱한 사람이 있고, 오동호 원장님처럼 살짝 뚱뚱한 사람이 있고, 저처럼 이제 아주 뚱뚱한 사람이 있는데, 살짝 뚱뚱한 거하고 아주 뚱뚱한 거하고 이게 차이가 꽤 나거든요. 네, 네. 비만의 합병증이나 뭐 비만으로 인해서 막 이렇게 여러 가지 뭐 병이 오거나 이런 거는 이제 고도 비만에서 많이 오는데, 고도 비만한 사람들의 대부분은 어렸을 때 비만이었던 사람들이에요. 아, 네, 네, 왜 그런 차이가 생기냐면, 아까 이제 그 사회자님도 설명을 해주셨는데, 어른이 돼서 비만이 되는 거하고 애들 때 비만한 거하고 조금 차이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어른이 돼서 비만한 거는 비만 세포의 숫자는 어른이 되면 안 늘어요. 비만 숫자의 아, 네. 세포의 숫자는 어렸을 때 이미 정해져 있어요. 아, 그래서 어른이 되면 있는 비만 세포가 그냥 뚱뚱해지는 거예요. 네, 네. 근데 어렸을 때 비만해지면 비만 세포 숫자 자체가 늘어요. 아, 그러니까 네. 나중에 더 훨씬 더 폭발적으로 늘어날 수 있게 되는 거죠, 비만이. 네, 네. 그래서 애들 비만이 어른 비만, 그 고도 비만의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애들 때 관리하는 게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죠. 아, 네.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어렸을 때 그 비만하지 않도록 특별하게 영양 측면에서도 신경을 쓰되 비만하지 않도록 건강 관리를 좀 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원장님, 제가 아까 그 행복한 청소년에 대해서도 조금 설명을 부탁드렸는데, 우리 이정구 원장님께서 지역에서 그 조금 마음이 어렵거나 좀 힘든 친구들, 아니면은 일반적으로도 청소년이 행복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도움이 되는 여러 활동들을 많이 하고 계시고, 또 사단법인 행복한 청소년이라는 단체도 꾸려서 그런 활동 열심히 하시는 걸로 알고 있어서, 그 활동 단체에 대해서 좀 더 소개해 주시고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예, 예. 그 행복한 청소년은 이제 저를 주축으로 해서 이렇게 뭐 정신과 선생님들, 뭐 사회복지사들 이제 여러 분들이 같이 합쳐서 이제 만든 비영리 단체예요. 네. 그래서 이제 거기서 하는 활동은 첫 번째는 이제 정신과 질환이 생기면 다른 질환하고 다른 게 이게 되게 오래오래 가요.
뭐 예를 들어서 다리가 부러졌다든지 뭐 머리가 아프다든지 감기가 걸렸다든지 이런 거는 뭐 길어야 한 달 그런데 네. 정신질환은 뭐 몇 개월 몇 년씩 이렇게 가거든요. 네, 근데 요런 게 이제 애들 때 이런 질환이 생기면 이거 치료받느라고 애들이 학교를 못 가는 경우가 생겨요. 아, 예. 그러면 가뜩이나 이제 정신질환 때문에 힘든데 학교까지 못 가게 되면 애들이 더 힘들어지거든요. 네, 네. 학교를 못 다니게 되면 우리나라에서 받는 피해가 굉장히 커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걸 어떻게 해결할까 하다가 이렇게 그 학력을 인정받는 그리고 정신과 질환을 치료도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대안학교를 그 행복한 청소년에서 만들어서 그걸 운영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중학생, 그다음에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정신질환이 있는 아이들을 이제 치료도 하고 공부도 시키고 그래서 이제 학교 학력도 인정을 받는 그런 대안학교를 하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최근에 청소년 관련해서 되게 사회적인 이슈가 크게 된 게 이제 학교 폭력 뭐 이런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저도 정신과 의사고 그래서 학교 폭력에 관심이 좀 있었는데 학교 폭력 중에서 제일 심한 양상이 혹시 뭔지 아세요? 학교 폭력이 여러 유형이 있는데 그 중에서 제일 심한 학교 폭력이 뭔지 아시는 분? 알면 저도 이거 줄넘기 드릴게요. 예. 맞아요. 오, 바로 맞추셨네요. 제가 하다 보니까 학교 폭력 중에서 뭐 예를 들어서 옆 짝꿍이랑 뭐 이렇게 좀 뭐 말다툼이 생기다가 서로 싸워가지고 코피가 터졌다. 이런 거는 사실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니거든요. 좀 기분 나쁘고 그러긴 하지만. 그리고 뭐 아주 못된 놈이 있어가지고 걔가 막 삥을 뜯는다. 그럼 그냥 경찰서에 신고하면 그냥 처벌하면 그만이고. 근데 이게 왕따는 한 명의 아이를 전체 다른 아이들이 다 이렇게 뭐라고 하는 거여서 네, 네. 이게 굉장히 괴로워요. 차라리 두들겨 맞는 게 편하지 다른 사람들이 자기를 인정을 안 해주는 거는 무시하는 거는 사람으로서 진짜 자기 존재감 자체가 없어지는 거여서 굉장히 힘들거든요. 네. 그리고 이거는 왕따라는 게 한 번 생기면 그냥 하루 하고 그 다음 날은 왕따 아니고 뭐 이런 게 아니라 한 번 생기면 오래오래 가요. 더군다나 요즘에는 학교들이 저희 때만 해도 학교가 막 반도 되게 많았고 한 반에도 한 60명, 70명 있었잖아요. 그래서 왕따를 누가 시켜도 또 다른 애들하고 놀면 되고 뭐 이런 게 있었는데 요새 몇 명 안 돼요. 그러니까 왕따를 한 번 시키면 계속 그게 이어지고 네. 1학년 때 왕따였던 애가 2학년 때, 3학년 때, 4학년 때 6년 내내 왕따를 당하는 애도 있어요. 아, 근데 이제 이런 거는 되게 큰 문제고 정신과 이제 환자분들 중에도 이렇게 막 우울해지게 된 원인을 찾다 보면 학생 때 왕따를 당한 경험이 있는 경우가 꽤 있어요. 그래서 학교 폭력에서 제일 핵심이 왕따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서 네, 왕따를 해결해주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올해도 한 중랑구에 있는 한 20개 학교에서 이렇게 왕따 해결하는 사업을 했었고요. 지금 한 6년째 이런 사업을 해오고 있어요. 그러시군요. 되게 좋은 활동 하시네요. 그렇죠? 네, 사실 정신건강 문제가 무엇보다 중요한 거라는 생각을 하는데, 이런 데 있어서 청소년기부터 아이들의 정신건강에 좀 더 관심을 갖고 지역에서 열심히 활동해 주시는 의사 선생님 계시니까 중랑구의 네, 정신건강 지수도 조금은 높아질 것 같고 당사자인 아동 청소년들도 좀 더 행복하고 그 가족들도 행복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하게 됩니다. 지금 저희 아까 중랑 건강동행센터 소개해드렸는데 그곳에서 운동처방사 선생님이 운동치료도 해주신다고 했잖아요. 잠깐 질문 하나 좀 드리고 그러세요? 갈게요. 네. 우리 이정국 원장님께 사실 환자들한테 비만과 관련해서 막 식이 뭘 먹지 말라, 뭐 이걸 운동을 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막상 이게 제대로 되지가 않습니다. 이 스트레스와 이 청소년 비만과의 이 관련성에 대해서 이거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는지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되게 그 이제 청소년 비만이 문제가 되는 게 이제 이게 성인기 비만으로 이어지고 그다음에 청소년기에도 아까 왕따 얘기도 했지만 왕따를 당하는 이유가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너무 뚱뚱한 아이들도 사실은 왕따 당하기도 쉽거든요. 왜냐면 왕따 같은 게 있으면 이게 자존감 같은 게 떨어져서 애들이 그래서 이제 자신감이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더 어떤 짜증나고 이제 그러니까 그 다른 애들이랑 잘 어울리지도 못하고 또 혼자 있어야 되니까 더 먹고 혼자 있으면 뭐 할 게 없잖아요. 그냥 먹는 거나 아니면 게임하는 건데 그 지금 이제 비만으로 이어지는 게 결국은 두 개거든요. 운동 부족하고 너무 많이 먹는 거. 근데
운동이 부족할 조건, 너무 많이 먹을 조건, 이 두 가지가 다 스트레스랑 상관이 있어요. 애들이 스트레스 받으면 많이 먹어요. 애들이 스트레스 받고 막 짜증나고 자존감이 떨어지면 다른 애들이랑 안 놀아요. 왜냐하면 막 짜증내고 이러기 때문에 다른 애들도 얘랑 놀기가 싫어요. 그럼 혼자 있게 되니까 또 먹고, 이렇게 해서 스트레스에서 뭐 왕따나 자존감 저하, 그 다음에 비만이 되니까 또 더 자존감이 더 떨어져서 더 스트레스 받고 또 더 먹고, 뭐 이렇게 해서 계속 악순환을 그리면서 이렇게 비만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이제 이거를 해결하기는 참 어려워요. 결국은 덜 먹게 하고 그 다음에 더 운동해야 되는데, 어른들 같은 경우에도 저도 이제 뚱뚱한데 좀 덜 먹고 저기 운동 좀 해야겠다 이렇게 스스로 결심을 해도 사실 쉽지 않은데, 애들은 그런 결심하기가 더 어렵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애들한테 이렇게 지시를 해서 되는 건 아닌 것 같고, 그냥 가족들 전체가 건강하게 이렇게 뭐 텔레비전도 조금 보고 그다음에 먹는 것도 더 이렇게 살찌지 않는 그런 식단으로 바꾸고, 같이 뭐 산책하고 운동하고, 그다음에 같이 이런 어떤 건강 행사에 같이 참여하시고, 그래서 가정 분위기가 바뀌어야지 아이들이 안 뚱뚱해지는 거지, 애만 안 뚱뚱해져라 이거는 어려운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그 스트레스를 학생들이 풀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뭘까요? 사실은 운동인데, 근데 애들이 실제로 제일 많이 하는 거는 게임, 그 다음에 뭐 많이 먹는 거, 이런 거죠. 그러니까 사실 제일 좋은 건 운동인데, 요즘 애들이 저희 때보다도 훨씬 더 안 움직이잖아요. 아까 오동호 원장님 말씀하셨다시피 공부로 바쁜 것도 있고, 그다음에 공부 아니어도 저희는 어렸을 때 심심하면 그 놀이기구가 다른 애들이었잖아요. 애들이랑 모여서 무슨 게임하고 뭐하고 이런 게 이제 그 스트레스를 푸는 거고 놀이였는데, 요새는 애들이 놀 때 다른 사람이 필요가 없어요. 그냥 요 조그만 핸드폰 하나만 있으면 그걸로 되니까 그걸로 노니까 더 안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렇지 않을 다른 방법들을 개발을 해야 되는데 그게 쉽지 않죠. 네. 참 스마트폰이 좋은 거기도 하지만 이런 부작용도 있는 거군요.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은 네, 스트레스를 해소하는데 운동이 무엇보다 좀 중요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